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3 진행 임승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 기자 차범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무르익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마가 신정 지나고 구정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풀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저희들 모두 무르익어가는 판때기에서 무르익어가는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내용도 이렇게 쑥 돌이켜 보니까 내용이 상당했어요. 상당히 좋았죠. 저희가 방송에서 특히나 잘라주었던 말들을 아예 인기말을 자르기가 되게 저희가 부담스러운 게, 만약에 저희가 방송에 팔리는 인기말을 공개적으로 삭제했는데 그게 대가리를 쳐버리다지 그러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지난주에 현장 나가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복조 시즌3 바뀌고 나서 내용이 상당히 좋아졌더라. 특히나 인기말 자르는 것 같은 거는 정확하더라. 이러한 멘트를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 열심히 또 우리 차범근 의원이 열심히 준비한 덕이죠. 다 같이 열심히 하죠. 부산에 또 외국놈들이 한 2명 왔습니다. 네. 마리오스 미나, 안드레아 메자테스타. 우리 하 기자가 또 부산에서 온 애들은 어떤 애들인지 또 잠깐 소개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 온 친구들 소개하면서 이제 이런 친구들도 왔다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확한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아서 궁금했는데, 일단은 마리오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부르시게 될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표기되는 이름이 마리오스고요. 풀네임은 마리오스 미나입니다. 나이가 좀 많아요. 77년생입니다. 만 40세. 기승 경력이 굉장히 길어요. 24년을 기승을 했습니다. 만으로. 10대 거의 한 중반부터 기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 3년 승률이 21%로 나와요. 키플러스에서 이제 본인 이제 자기 나라에서 기승을 하면서 21, 복승률은 거의 40% 육박합니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키플러스 자체가 그렇게 경마 수준이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미나라는 기수가 그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나 말레이시아 이런 쪽인 거 보니까 아주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경마장에서 기수 생활을 했던 기수는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승률 복승률 숫자만 보고 혹해서 말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겠고요. 그래도 베테랑답게 훈련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굉장히 안정감 있다는 내용이라서 실전 적응만 조금 잘 해낸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이제 안드레아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겁니다. 안드레아 메자테스타라는 기수. 이 친구는 좀 나이가 어려요. 94년생입니다. 만으로 23살. 그러니까 마리오스 미나가 기수 데뷔한 이후에 태어난 친구죠. 미리 얘기하면. 근데 이 친구는 최근 이제 이탈리아에서 3년 동안 기승을 하면서 승률이 한 11% 정도, 복승률이 한 20%가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인데, 이탈리아는 파트원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승 경력이 5년밖에 안 되는데요. 벌써 이제 유럽의 유수 나라들을 돌면서 기승 경험을 좀 쌓았어요. 프랑스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그래도 이 경마 쪽으로는 좀 이름이 있는 이런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한 복승률 11%, 복승률 한 2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냈다면 괜찮고요. 아직까지 스택스 우승 경력은 없습니다만 리스티드급 대상경주 우승 경력은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어리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오히려 기승술 자체는 훨씬 더 좋은 기승술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너무도 자세하게 또 우리 하 기자가 또 궁금해하시는 경마 팬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셨고, 일단 제 느낌으로는 누구예요? 꼬맹이 안드레아. 네. 이쪽이 조금 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오히려 경력이나 뭘로 봤을 때는 신지 쪽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봤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신지가 아니라 칼슨 쪽에서도 좋은 승부가 많이 나왔거든요. 칼슨 덕을 좀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칼슨이 또 제대로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경마는 마칠 인삼이죠. 말이 우선입니다. 기수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말이 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수들이 왔다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 기자가 10경주 메인에 5경주 준메인 준비했고요. 우리 차범근이가 7경주 메인에 2경주 준메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임승진이가 9경주 메인에 3경주 준메인을 준비했다는 점까지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2월 10일 금요경마 부산경마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지금 바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6등급 경주 모두 12마일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1경주만 아니었으면 그냥 확 봐버릴 수 있는 말들이 나와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경주인데 일단 차범근 의원의 시각은 어떤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번 1경주는 어느 정도 충만한 서 있다고 봐요. 안쪽 1번과 대우책전은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싶고, 자 1번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조금 인기도에서 밀려있지만 4번마 조창욱의 퍼스트 위닝이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요 지난 11월 26일날 주행검사 때 일부러 모래를 맞추는 과정 속에서 직선 탄력이 상당히 나아주었던 마필인데요. 지난번 12월 31일날 데뷔전에서 현장에서 아예 주목을 못 받았는데, 자 라스트의 걸음 자체가 상당했습니다. 물론 입상을 차지했던 초동스카이나 액톤불패한테는 팔마신을 깨져버렸지만은 편성 자체가 너무나 셌고 이 마필 자체가 지난번에 따라갔는데요. 자, 이 마필의 혈통을 찾아보면 형제마가 예전에 2조 강한곤 마방에서 노피어스라는 마필, 자 1400까지는 선행으로 그냥 한 바퀴 돌려버릴 정도로 상당한 뚝심과 스피드를 갖춘 그런 마필의 두개쪽 목에쪽 형제마입니다. 자 4번만 퍼스트 위닝 안쪽 게이트 내려왔고, 자 이번에 1번만 선행 나가고 바로 곡대만 쫓아간다라면은 직선에서는 다른 마필한테 충분히 뚝심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 4번만 퍼스트 위닝이 되겠습니다. 4번마 퍼스트 위닝에 대해서 우선 관심 차범근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하기자. 네, 바깥쪽입니다. 10번 백년손님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데뷔전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주행검사를 좀 다섯 줄이긴 했습니다만 1분 02초 4에 받아서 데뷔전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문제가 뭐였냐면요, 입이 조금 짧아서 체중이 좀 안 불어요. 440kg대 체구가 조금 작은 것만 불만인 상황인데 입이 조금 짧아서요, 지난번에 훈련을 좀 강하게 못했던 게 페인이 아니었나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좀 잘 먹는다고 합니다. 이제 먹는 게 좀 좋아지니까 확실히 훈련 강도도 올라가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의 탄력이나 모습도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번 게이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데뷔전부터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모래를 맞는 연습까지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지난번 경주보다는 무조건 더 잘 뛰어줄 마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0번마 백년손님을까지 우리 또 하기자가 추천해 주셨고, 자 임승진이가 이제 아까 서두에 얘가 1경주만 아니라면 진짜 봐버리고 싶은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4번 퍼스트 위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예 승부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예 조창욱이가 대놓고 붙들고 타면서 걸음만 줬단 말이고, 10번 백년손님 같은 경우는 우리 또 하기자가 먹는 게 별로였다. 이번에 체시 상태 좋아졌고 또 쬐그만한 말한테 도움이 되게끔 감량까지 태어났다 라고 설명했듯, 4번 10번 당연히 재밌고 또 1번 대호 주제도 재밌죠. 근데 임승진의 여기를 진짜 느낌이 확 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안쪽에 3번마 불도저입니다. 데뷔전 때 10번마 백년손님하고 같이 뛰었단 말인데요, 제가 그 경주 끝나고 야 저거 김남성이 정지 안 먹나 했습니다. 대놓고 야 진짜 아예 대놓고 잡아 빼버리더라고요. 직선에서도 제대로만 져줬으면은 2등은 저는 충분히 왔다고 봐요. 근데 이 직선에서도 얼레벌레입니다. 철저하게 정말 정지 안 먹은 게 신기할 정도의 마르모를 보였던 게 3번 불도저인데요. 이번에는 용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조교 때부터 칼을 갈아댑니다. 김남성이가 지금 기수협회 회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수협회 회장인 관계로 말을 몇 마리 안 타요. 보니까 이번 주에 이거 딱 한 마리 탑니다. 금요일, 일요일 통틀어서 이거 한 마리 딱 타고 있는데 멋지게 갖다 꽂아버릴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같아서는 그냥 맘만 먹으면 저는 선행까지도 간다고 봐요. 저것 때 미쳐있는 컨디션, 그리고 지난번에 아꼈을 때 그 폭발력이라면은 저는 그냥 갖다 꽂는다 이렇게 좀 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3번 불도저를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고요, 1200입니다. 6등급 경주고요, 모두 12마리인데 여기에는 우리 차범근 위원이가 준비한 금요경마 첫 승부 준매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하기자의 시각 듣겠습니다. 예, 안쪽에 1번 새로운 스타에 주목을 좀 하겠습니다. 33조 말이고요. 33조에서 지금 2마리를 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냉정하게 이번 경기 1번 새로운 스타를 좀 재밌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번에 오른쪽 앞다리 저름으로 출전 취소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그 이후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다리에.
치료도 잘 받고 다리에 전혀 문제 없는 상태 속에 자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병합을 하는데요. 국산사군 백두봉, 그 다음에 의산사군 신흥퀸, 뭐 국산육군 베이킹 여러 마리 하고 동반 병합도 하고 돌려가면서 병합도 하는데 단 한 번도 이 말이 상대마에 비해서 밀렸던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다리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더 완성도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상태까지 준비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 안쪽 1번 게이트 부여받았으면 상대적으로 인기마들이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말들로 엎어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유리한 전개 조건까지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안쪽에 있는 1번 새로운 스타에 포커스를 맞추고 레이스를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임승진이는 11번마 최강 포리스트인데요. 지난번에 대가리 팔려놓고 졸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못 뛰었다고 실망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지난번에는 이제 1200을 처음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제 거리적인 경험도 있고 또 하만시제가 일조로 건너가서 칼도 갈아대고 분명히 직전보다는 낫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야라나 최강 포리스트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 자 여기를 전반전 오전장 승부로 준비한 우리 차범근의 시각은 뭔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보시게 되면은 1번만 새로운 스타부터 외곽의 11번 최강 포리스트까지 어느 놈이 입상을 차지하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6마리, 7마리가 뚜렷한 충마 없이 아사무사하게 그걸 팔려준 레이스입니다. 자, 현장에서 인기도를 보니까 하만식의 11번 최강 포리스트를 중심으로 13주에 2번 막 킹사이먼이 최저배당 깜빡이 팔리고 그 다음에 뭐 이놈저놈 팔릴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샤버건이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현장에서 최저배당 깜빡이 팔렸던 하만식 기수거 제가 제 텍스트 파일에도 음성 파일 올려놨는데 현장에서 최고 인기만 최저배당 깜빡이 팔렸지만은 뒷다리 쪽이 마무리 조교를 하고 나서 너무나 안 좋아져가지고 능력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대가리지만은 후구 쪽이 안 좋아서 취소시키려다 썼다는 내용으로 아예 삭제해드렸고 10마리 중에 8등 왔습니다. 거의 꼴찌 와버렸어요. 아나운서가 멘트 한 번 안 불러줬습니다. 자, 팔리는 최저배당 깜빡이를 돈 주고 내용물을 막건 샀는데 아나운서 멘트 하나 없이 저기 뒤에서 앰뷸런스 하는 놈을 얼마나 승진합니까? 자, 다행히도 11번 최강 포리스트를 지난주부터 하만식 교수가 조결했고 마무리 수요일날 마무리 조율까지 깔끔하기 때문에 자 11번 최강 포리스트에 대한 직접 만약 하만식 교수의 멘트는 어땠는지 그걸 첫 번째 아셔야 될 거고요. 자, 깜빡이 팔리는 2번만 킹사이먼 지난번 9월 2일날 인기 6이 팔렸지만은 우리는 승부로 10배를 잡아 먹었습니다. 왜? 13조의 내용으로 잡아 먹었어요. 자, 다른 팔리는 마표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2번 11번 두 마리의 최저배당 깜빡이를 현장에서 정확한 배팅 포지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왔고요. 자,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자, 이번 경주 최근 뛴 거 보면 막건 때려 죽여도 못 사지만은 이번 경주를 대비한 마방의 기대치나 기수 등짝에서 한마디로 조교를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 팔립니다. 자, 이번 아니면 다음부터는요 인기마가 됩니다. 즉 배당이 없어버려요. 자, 남들 내용 알기 전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배당을 한 가지 갖고 쏘는 놈을 가꾸시로 쏘는 놈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 인기마는 들어와도 섭섭지 않은 한구라가 될 것이고요. 자, 팔리지만은 내용이 안 좋다 인기마를 걷어내고 나면은 자, 오전장부터 50배 100배 그냥 꽂고 가는 겁니다. 자, 이 경주 첫 승부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준비한 만큼 배당으로 한번 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차범근 의원이 이게 좋아요. 네. 갑자기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 국정감사 생각 아니 그 청문회가 생각이 납니다. 청문회 시간 지나면 마이크 끄지잖아요. 마이크를 확 끄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이게 좀 좋습니다. 마이크가 꺼져도 뭐 다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경주는 우리 차범근 의원이 정말 끝내주는 이빨과 더불어서 첫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끝내주는 이빨까지 이렇게 포함시켜놨으니까 지가 책임지겠죠.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항구라 같이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정주고요. 1200입니다. 6등급에 모두 11마리인데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금연경마 첫 승부 준메인으로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일단 하기자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합니다만은
말은 뭐 이상 없이 베스트 8번 오사인 너트를 추천드립니다. 8천만 원짜리 컬러즈 플라잉 저마인데요. 원래 도입 당시부터 기다를 많이 했습니다. 도입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발주 반응이 좀 늦어서 계속 발주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도 발주 반응이 좀 늦어서 그것만 항상 걱정이었던 말인데 이제는 뭐 발주 반응까지도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 뭐 발주 훈련도 무난하게 잘 통과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이제는 뭐 능력 보여줄 시점은 충분히 됐다라고 보고요. 푹 쉬고 나오면서 여기저기 잔병 치료하던 것까지 싹 정리하고 출전하는 말. 자, 이번에는 뭐 기대만큼 보여줄 수 있는 전력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아니고 우사인 너트. 네. 우리 화 기자의 관심권이었군요. 잡은군요. 네, 저는 6번만 홀랜드의 세기 강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6조에서 8조로 이적한 다음에 첫 번째 출전이고, 자, 11월 경주 이후에 거의 4개월에 가까운 외부 휴양을 다녀온 마필인데요. 자, 휴양을 다녀온 이유는 원래 12월 달에 출전을 할 예정이었는데, 자, 다리 쪽에 약간 좀 찢어지는 부상이 있어가지고, 자, 조그만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늘어졌는데, 자, 이 마필 자체가 6조에 있을 때 매번 용근이 타고 파울로 타고 깨졌던 이유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래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모래를 맞으면은 붙었다가도 뒤로 쫙 쳐지면서 그만큼밖에 못 뛰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천이가 선행을 가니까 많이 떼어주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6조에서 8조로 이적하는 첫 번째 경주, 특히나 마방 이적 후에는 자, 마방 측면에서도 마주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만 세기 강자 준비를 잘 했고요. 이번 경주 보니까 1번만 노던미카부터 외곽의 11번 주말의 명화까지 특별한 선행한 마필이 없어요. 자, 힘이 좋은 홀랜드의 단독 선행이라면은 1200도 문제없다. 6번만 세기 강자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6번만 세기 강자와 더불어서 이제 8번 우사인 너트 두 마리를 양쪽에서 관심권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6번만 세기 강자는 서울에서 엊그저께 나왔던 그 천구 동생이라고 유명세를 탔죠. 그러면서 데뷔전부터 관심을 받았던 말이고, 차범근위원의 설명처럼 공백이 있지만 잘 뛸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8번만 우사인 너트는 6번만 세기 강자가 청구 동생이라면은 8번 우사인 너트는 우사인 볼트 동생인가요? 그건 아니겠고, 우사인 너트는 10월 달에 뛰고 제가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못 뛰면 거세를 해버려야 되겠다. 근데 거세를 하고 나왔네요. 10월 달에 졸전 이후로 거세하고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우리 또 화 기자가 자세하게 또 확인을 한 모양입니다. 더욱더 좋아진 컨디션과 더불어서 마방의 기대감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번, 8번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승진이가 승부로 준비한 말은 따로 있습니다. 걔네들하고 엮어서 봐버릴지 아니면 아예 대가리 놓고 봐버릴지 그것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준비인이고 하니까 팁을 드리자면, 공백 이후에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개구나라고 평가를 하실 것 같은데,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을 완전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 아마도 후진입 신청을 할 것 같아요. 번호를 외곽을 못 받아서 후진입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직전에 출발 불량으로 인해서 발주 대기 중에 불량기로 인해서 그게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후진입 신청을 하고 나올 텐데, 말이 있는 대로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이라든가 또 이번 새벽적을 통해서 그야말로 확 좋아진 모습이라면은 저는 여기서는 뭐 충분하다고 봐요. 마방 기대감까지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놈 놓고 3경주 제대로 한번 봐버릴게요. 함께 하셔서 짜릿한 항보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300회입니다. 6등급의 연령 오픈 8마리. 여기는 좀 간단한 것 같은데요. 하기 전에 듣겠습니다. 예, 뭐 한번 프라인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600에 나왔는데 선두권에 아주 무섭게 때리고 나가서 결국엔 중간에 좀 무뎌졌습니다. 이 마필이 특징이 뭐냐면요, 조금 둔탁해요. 그러니까 힘으로 좀 뛰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1600거리 이것도 경합성의 말머리 무너지긴 딱 좋은 그림인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버텼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거리 1300으로 줄였습니다. 게다가 뭐 선두권 나서는데 뭐 위협스러운 말도 없고, 일단 뭐 능력상 한 수 위로는 충분히 읽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마필이고요. 저는 3번 놓고 아까 임승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차범근이요. 자, 외곽의 7번은 유현명의 뉴에피덱입니다.
자, 지난번 경기 현장에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은 자, 마필이 스스로 뛰면서 3차까지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훈련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시종 그냥 강구보 1번도로 그냥 강하게 놔주기만 했었는데, 자, 지난번에 가능성 보이자마자 이번에는 연일 스포를 때려가면서 병화까지 때리면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보니까요, 3번마 포나이즈 빼고는 그냥 강자가 없는 편성이죠. 자, 유현명이 등짝에 다시 한번 호흡 맞추고 있고, 자, 훈련 강도까지 이빠이 올린 7번마 뉴 해피데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3번, 7번. 3번만 포너인지는 지난번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또 7번만 해피데이, 뉴 해피데이는 지난번에 낙마 방마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7번 뉴 해피데이는 이게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낙마 방마가 됐는데 데뷔 초에도 이게 조교 중에 낙마 방마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교하기가 조질나게 까다로운 말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번 경도가 좀 썰렁한 간단한 편성이기 때문에 3번만 포나인지가 앞에 가고 7번 해피데이가 따라붙는 그림이 유력한데, 나머지 말 중에요, 아까 제가 1경주 때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불도저라는 말 있죠. 걔랑 아웃을 같이 때렸던 말, 걔도 정말 좋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2번만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항상 좋게 봤던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좋게 봤고 그전에도 좋게 봤고 저기 때는 정말 삐까반짝한데 실전에서 이게 좀 뭔가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이번에는 또 홀랜드까지 24조에서 불러서 기승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둘러리로 나온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맛 우리들의 영웅까지는 관심권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300이 6등급 안말경주입니다. 모두 9마리고요. 여기 우리 하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준메인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차범근의 시각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저는 외곽의 8번마 조이풀 메모리로 마필입니다. 자, 작년 6월달 인기 1위 팔리고 택도 없이 깨져버리고 지금 거의 10개월에 가까운 외부여행을 다녀왔는데, 자, 8번마 조이풀 메모리 한마디로 칼을 갈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실바로 등짝도 좋고 이미 3주 전부터 다실바 전담 기수로 훈련을 상당히 잘하고 나오는데, 자,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고 공백기에 1300도 지원이지만요, 편성 자체가 육군 안말 편성 상당히 널널하게 만났고 무엇보다 선행 찬스에 자, 조교시의 걸음발 자체가 원체 좋기 때문에 자, 12월 29일날 주행검사 좀 터무니없게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확 좋아버린 8번마 조이풀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저도 조이풀 메모리예요. 6월달이죠. 6월달에 뛰고 반년이 넘는 공백 갖고 나오는데 아마도 현장에서 한 490kg대의 체중을 맞춰서 나올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저 역시 8번 조이풀 메모리 쪽에 우선 관심권으로 추천을 드리겠고, 자, 여기를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하기자의 포인트는 뭔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오경주 1300 국산 육군 경주. 이번 경주가 안말 경주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경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말 경주에 좀 나왔으면, 그리고 기승 기수가 좀 바뀌었으면 하고 계속 지켜보던 말이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심차게 좀 노려갈 승부처로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안쪽에 있는 3번 텍사스 루비라는 마필입니다. 자, 김태경 기수, 그 이전에 박근만 기수도 탔었는데, 김태경 기수, 그 다음에 최근 두 번째 조창욱 기수, 방금 말씀드린 기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승부를 만들어내기에는, 불안감이 좀 있는 기수들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좀 강하게 때릴 타이밍은 오는데, 기승 기술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는 조건, 직접 훈련까지 전담을 했고요. 특히나 마무리 조교 때 강하게 놔줄 때의 탄력만큼은 현군에서 한번 노려볼만 하구나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막상 편성을 받아들고 보니까 바깥쪽에 인기마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완벽한 조건들은 아니잖아요. 공백도 있고 이래저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메리트 있게 다가온 말이 바로 안쪽에 있는 한번 텍사스 루비다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큰 문제 없이 한번 좋은 승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승부 의지를 좀 강하게 보이는 전력이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메인 승부 오경주는 3번 텍사스 루비를 놓고서 자신있게 적중만권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메인 승부의 포인트가 3번만 텍사스 루비였군요. 텍사스 루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고 자신감이 돋보이는 그런 승부처인 것 같습니다. 옥경주는 우리 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금요일경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함께 하셔서 짭짤함을 같이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000m고요. 5등급 경주에 모두 12마리입니다. 차범근의 시각 듣겠습니다. 네, 저는 안쪽 1번마 끝판왕으로입니다. 장이 마필이 작년 10월달 우승 이후에 실질적 승근전을 치르고 있고 거의 5개월이나 외부여행 다녀왔는데요. 자, 마필 자체가 데뷔전에서 이겼던 상대가 투투랩터 조이풀 스토리입니다. 자, 특히나 투투랩터 같은 경우는 자 22주에서 지금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자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긴 거리까지도 통하고 있어요. 자, 이번 경주 보시게 되면은 외곽에 발빠른 선행형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자, 다시 한번 원게이트 이점에 다실바 선행 가는데 문제가 없고 자 다른 마필들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 참고 따라가도 되는 기본적인 주폭을 가진 마필이기 때문에 자 공백기는 있어요. 자 골마금 때문인데 어차피 어린 마필들한테 골마금은 하나의 성장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마 끝판에어로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하기자. 예, 저도 1번 끝판에어로는 뭐 크게 문제없이 좋은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복병마만 한두 좀 가볍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4번 한남루키라는 마필인데요. 자, 5분에 올라와서 조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원래는 지난주 출전 예정이었다가 한 주를 미뤘어요. 컨디션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편성도 좀 세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안 맞아서 한 주 미뤄서 자, 이번 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냉정하게 안쪽에는 1번 끝판에어로라는 강축을 제외하면 한번 해볼 만한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배당의 메리트도 상당히 좋을 말이어서요. 4번 게이트에 위치하는 한남루키를 복병마필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1번마 끝판에어로 우리 차범근 의원이 16주 공백이지만 문제가 없다. 제가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데뷔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4군까지는 논스톱으로 갈 말이다라고 했던 말인데 저희 씨도 공감의 한 표를 던지겠고 또 우리 하 기자가 언급했던 4번 한남루키도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11월 달에는 뛰다가 폐출혈이 나버렸습니다. 코피가 터져버리면서 졸전이었고 12월 달에는 폐출혈 여파 때문에 조교를 제대로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폐출혈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게 우리 하 기자의 시각이 포인트였고 임승진 역시도 그러한 생각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물론 현장에서 뭐 나머지 말들이 또 변수가 될 수 있겠고 또 가능권이 될 수 있겠지만 1번, 4번 맞고는 사놓고 좀 시작을 하자. 정복조 시즌3에서 공개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맞고를 사든지 간에 1사 맞고는 먼저 사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게 임승진의 권유입니다. 육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 써서 1사 맞고 먼저 사놓고 시작하시는 그런 배팅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의 안말경주의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차범근 의원이 준비한 금요일경마 방송 메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차범근이가 준비한 금요일경마 방송 메인 승부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성적이 상당히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었더라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4조 임금만 받고 뭐 필리벤지라프니 뭐 소울블레이드니 현장에서 인기 1위 최고 인기마로 팔린 거 막건 10원도 사지 말라고 잘라드리면서도 축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적중을 못 드렸습니다. 자, 그 아쉬움을 이번 주에는 무조건 풀어낼 것인데요. 자, 이번 경기 보시게 되면은 2번만 해성스타부터 외곽에 12번 캐도시나까지 7마리, 8마리가 상당한 난타전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경기 일단은 현장에서 내용이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3조 울줄리마방에 2번 해성스타나 8번 디나 같은 거는 제 막건에는 그림자 박치기도 없는 쓰레기 막건입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2번이나 8번 중에 정말 많이 뒤집어져 있어. 자, 마주실 쪽에서 꼭 막건 사야 된다 그러면 받쳐나갈까? 일단 2번, 8번 같은 거는 아예 관심 받기 되겠고요. 자,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인기마들이. 자, 4번만 월드피스, 10번만 킨스킨, 11번 프리케어 3마리가 공교롭게도 지난번 경주에 전부 다 인기 1위 팔리고 싹 다 깨져버렸습니다. 싹 다 깨져버렸어요. 자, 왜 깨졌는지 마방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자, 또 한 가지 이희천이가 타고 있는 5번마 샤프킨즈 공백기 갖고 나오는데 이희천 기수가 지금 거의 한 2달 만에 말을 탈 겁니다. 자, 이천이는 왜 2달 만에 말을 타는 것이고
직접 조결했던 이희철의 멘트는 어땠는지까지 자 팔리는 인기마들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 현장에서 배당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반드시 적중을 해야만 하는 경주이고 차범근이랑 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배팅이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7경주 좋은 결과도 보답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같이 돈질이 들어가는 경주이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내가 못 사는 맞고는 권할 일도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마판에는 10원도 안 사고 권하기만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너는 왜 안 사냐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옛날에 그 소리 듣고 충격 먹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넌 도대체 왜 안 사?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들어올 줄 알고 이게 뭐가 들어올 줄 알고 내가 막고는 삽니까? 라고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한 10년 된 이야기 같은데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야 정말 이 판에 전문가라고 예상가라고 있다는 게 참 같이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 게 좀 쪽팔렸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차범근이 언급했듯 내가 못 사는 맞고는 권하지도 않는다. 내가 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권하고 또 내가 승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자 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7경주 차범근이가 준비한 방송 메인 7경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600에 5등급의 12마리 하기자 듣겠습니다. 네, 안쪽 1번 아델의 축제입니다. 이제는 걸음이 터졌다라고 좀 보고 싶은 말입니다. 12월 16일 날 3등을 하는 과정도 냉정하게 안쪽으로 기댔던 이 프라이즈 탑만 아니었어도 2등 충분히 올 수 있었던 경주였고요. 지난번 경주는 뭐 자력으로 밀고 올라오는 힘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거리가 늘었는데 포인마의 혈통 기대치까지 생각을 해도 뭐 늘어난 거리가 크게 부담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어차피 뭐 상대마들도 거리가 다 늘어난 건 마찬가지라서 이런저런 것들까지 다 제외를 하면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나 앞으로 보여줄 여력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1번 아델의 축제가 가장 기대가 되는 전력이어서 원게이트까지 부여받은 1번 아델의 축제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케이. 최근의 내용까지도 뭐 정확하게 깨고 있는 우리 하기자가 큐는 주셨고 차범근이 저는 외곽의 유현명의 10번마 프렌치 거리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태희 마주 거, 자 이유리 마주인데 지난번에 1600m 인기 팔리고 깨졌던 이유는 거리 적응을 못해서입니다. 자 공백기를 갖고 나오지만은 마필 전혀 이상 없는 거 확인했고요. 자 8천만원짜리 매닝피의 자마답게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병합조 교시에도 상대만을 그냥 압도할 정도로 자 시정이나 붙들고 여유를 보여준 만큼 자 이 마필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지만은 이미 동거리 1600m 한번 경험을 한 만큼 유현명의 10번마 프렌치 걸의 선전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마 프렌치 걸 10번마 1번마 아델의 축제의 잠재력이냐 10번마 프렌치 걸의 보여준 전력이냐 1600에 대한 경험까지 거친 10번 프렌치 걸 하지만 1번 아델의 축제도 1600에 대한 거래적인 준비까지도 충분히 마쳤기 때문에 자 1번이냐 10번이냐 두 마리 간의 치열한 우승 다툼이 일단은 예견이 됩니다. 치열한 우승 다툼이 예견이 되고 사실 나머지 말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설명드릴 게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1번 10번을 위주로 해서 이번 8경주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9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 방송 메인으로 작사를 한번 내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제가 이 편성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누가 몇 번을 봤냐? 수요일날 출마투표 그 단계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뭐 제대로 받아낸 느낌입니다. 경마는 준비와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셋복이 따라줘야 돼요. 셋복이 안 따라주면은 경마 역시도 갬블이다 보니까 정말 이겨낼 방법이 없더라고. 근데 준비를 완빵으로 해놓고 셋복까지 따라줬을 때는 정말 대구라가 가능한 게 또 경마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운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뭐였냐면 그 뭡니까 낙마됐던 경주 있죠. 열하나 다리 부러졌던 네. 결승전에 와서 네. 박우른이 모닝베베가 대가리 왔던 거. 모닝베베가 4번이 대가리 오고 네. 스마트 마린 7번 스마트 마린이 2등 2등 오고 우른 형이 2등. 거기 76 완전 깜빡일 때 네. 그래서 이제
6번이 말이 안 좋아서 이제 자르고 7놓고 이제 2, 3, 4를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예라나가 다리 안 부러졌으면 왔겠더라고요. 탄력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동균이란 말이었죠. 52점 말. 그렇죠. 클린업시드. 오케이. 무조건 왔죠. 다리 안 부러지면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쇠복이 따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4-7 맞고 아주 짭짤하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구경주는 일단은 쇠복이 따라주고 있어요. 왜? 임승진이가 원했던 게이트를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1번마 스피드 마크는 여기 왕대가리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 도민일보배 때 출전해서 6등을 했고 그 외 일반 경주에 지금 5등, 3등을 하고 있는데 보여준 걸음보다 훨씬 더 보여줄 말입니다. 정말 좋은 말이라고 그래요. 랭표 자마로 구조에서 앞으로 마방 대표마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1번까지 잡았기 때문에 얘는 뭐 용서가 없을 강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말 쪽에 노림수가 있는데 그게 물건입니다. 그게 물건. 앞에 했던 그 악벽 아닌 악벽 때문에 번호가 중요한데요. 임승진이가 정말 원하던 번호를 딱 잡아챘습니다. 구경주는 준비와 더불어서 운빨까지도 임승진이 편이라는 확신이 쓰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런 거 뭐 가차없이 항고를 해버려야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1800입니다. 4등급에 12마리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하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금요경마 방송 메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10경주 1800입니다. 국산 4군이고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4번 아데레봄하고 11번 브라하, 9번 로열루비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인기마로 현장에서 팔려줄 것 같아요. 뭐 보여준 능력들이나 잠재력들이나 뭐 기대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말들 4번, 9번, 11번 이 정도가 인기마들인데요. 자, 요 마필, 요 세 마리를 자력으로 좀 이길 수 있는 말 하나를 찾아서 제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훈련 보다가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절대로 병합을 하고 뭐 어떤 과정을 겪던 간에 절대로 맞붙어서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병합 조교를 하는데 그 말을 이기더라고요.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말 안 좋은 거냐? 그러니까 말이 안 좋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병합을 해서 이긴 말이 훨씬 더 말이 좋았다는 거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좀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제가 왕별을 딱 3개 그려놓고 온 말인데 마침 편성을 만났는데 대가리 안 팔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이나 9번이나 11번 뭐 이런 말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인기를 모아갈 경주라서 저는 뭐 주저없이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자신있게 갬블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중배당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경주라고 보고요. 어쩌면 뭐 복대복으로 더 큰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볼 개연성은 충분한 경주니까요. 자, 이번 10경주 후반부 마무리 좀 잘해드리고 토요 경마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는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금요경마 때 잘 해놓으면 토요일 일요일 경마하기 훨씬 수월하잖아요. 근데 그 금요경마 때 젖대 놓으면은 정말 토요일 일요일 경마 좀 깝깝해집니다. 마음만 급하게 되고 근데 금요일날 시작을 잘 해놓자라는 게 우리 하기자의 준비 과정이었고 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둔 만큼 10경주는 토요일 경마를 편하게 하실 분들 꼭 우리 하기자 10경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400의 2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3세마 시절 때 나름대로 방국계나 꼈던 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번만 새로운 스트레스라든가 6번 반지의 제왕, 8번 배달의 보배, 10번만 산타글로리아 각각 뭐 큰 경주들을 당고를 추천했던 말들인데 2등급에서 이제 4세 이상 4세를 먹으면서 자 다시 만났습니다. 어떤 말이 우위인지 차범근 씨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쪽에 이번만 새로운 스타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으로 많이 띄워줄 마필들 1군에 언제 진입을 하냐 그 타이밍만 재고 있는 마필들끼리 승군착순에 걸려있기 때문에 난타전인데요. 자, 이번만 새로운 스테이스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 레이팅 80점으로 3등만 해도 바로 1군으로 승급을 해버리는 마필이 이번만 새로운 스테이스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성재가 타고 자, 이거 정지가 안 먹은 게 상당히 신기할 정도로 아예 붙들고 늘어졌던 마필이 이번만 새로운 스테이스입니다. 자, 홀랜드를 태운 이유는 무조건 승부다 이거죠. 힘이 좋은 만큼 앞선에 붙일 거고요.
자, 이 마필 기본적으로 선행 가면 더 뛰고 기본적으로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데 게이트 조건까지 안쪽을 받았다라면은 자, 이번에는 용서 없다. 자, 이번만 새로운 스텔스가 되겠습니다. 하 기자. 네, 이번 새로운 스텔스 저 역시도 좀 재밌게 보는데 좀 분위기가 다 새로운 스텔스를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서 아니 난 다른 거 있어요. 예, 그럼 저도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새로운 스텔스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제 잠재력이라는 말로 모든 경주마의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잠재력이라는 걸 제일 좀 많이 보기는 합니다. 경주마를 보면서 그런 의미로 제가 예전부터 가장 관심을 가졌던 말 중에 한두가 바로 바깥쪽에 있는 10번 산타글로리아라는 마필입니다. 뭐 이길만한 상대들도 이겨봤고 그리고 뭐 큰 약점 없이 잘 뛰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 마필에게 기대를 했던 만큼의 모습을 아직까지 100%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경주 12월 30일 경주였는데요. 그 경주에서 뛰기 전에 이제는 말이 좀 좋아지고 내년 되면 이거 무조건 훨씬 더 많이 뛸 것 같다는 훈련하던 사람의 말을 좀 듣고 나서부터 좀 자세히 보게 됐는데 이번 경주 편성이 좀 셉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밌는 게 이런 강자들과의 대결에서 좀 이겨줘야 그 기세를 받아서 더 센 상대들과의 대결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완성도 있고 완숙미 있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10번 산타글로리아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새로운 스텔스와 10번만 산타글로리아가 설명이 됐고 관심권으로 여기서 일단은 자르고 가야 될 말을 개인적으로 한두 소개시켜 드립니다. 바로 9번마 골드블루입니다. 최근에 3연타를 때려놨고 또 이번 저것도 또 좋아요. 육군만 뭐 노블레스맨하고 연일 뭐 여유있게 병합도 하고 좋습니다. 또 등짝도 사또시고요. 근데 거리가 1400입니다. 전형적인 추입형 스타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장거리만 고집했던 말 이번에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2군 경주가 1400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나왔는데 지금 출전마들의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뭐 쫓아가다 끝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9번 골드블루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 삭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저는 이미 3주 전에 저와 뭐 함께 하시는 동지들하고 그야말로 시원하게 항구라 했던 말 나오잖아요. 바로 8번마 배달의 법인데 우박이하고 같이 엮어들으면서 복승식이 뭐 한 60, 70배 가까이 됐던 상황, 또 쌍승식은 뭐 999가 훨씬 넘어버렸던 상황, 큰 기쁨을 안겨줬던 게 8번 배달의 법인데 3세마 시절부터 단단했던 그런 기량을 숙지하고 있었고 말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당시에 배달의 법인을 뒀고 우박이까지 연결을 시켰는데 이번에도 뭐 여전히 좋습니다. 절대로 밀리지 않는 전략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먹었던 기억이 있는 말, 기분 좋았던 말 8번 배달의 보배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월 10일 금요전마 마무리했습니다. 좀 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은 토요일 연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